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됐습니다. 전에 우리 시장 나흘 만에 반등했었죠. 코스피가 1950선 장중에 웃돌았었고 종가상도 거의 부근까지 올라왔었는데요. 일단 시총 상위주가 힘을 낸 것이 주요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 발표 이후 사실상 제대로 된 반등이 처음 나왔었고요. 자동차 빅3 업체도 상승하면서 지수의 반등을 도왔었습니다. 무엇보다 외국인은 이틀 연속 팔았지만 투신권과 연기금을 중심으로 기관이 8거래일 만에 매수에 동참해준 것도 아주 특징적인 부분이었는데요. 문제는 이 같은 반등세 연속성에 뉴욕 증시가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점입니다. 간밤에 뉴욕이 급락했거든요. 다우지수가 하루 만에 180포인트나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오늘 밤부터 JP모건 체이스 등 금융주들의 실적 발표가 이번 주 내내 이어질 것이라 경계감이 높아진 데다가 연준의 대표적인 비둘기파 의원이 추가 양적 완화 축소, 그러니까 추가 테이퍼링을 지지한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것이 어찌 보면 가장 큰 악재가 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오늘 이렇게 해서 종가상 또 밀릴 것인가라는 부분인데 앞서 일부에서 한 전문가는요. 아침에 조금 약하게 시작할 수 있겠지만 오후에는 역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면서 플러스 마감하는 양봉이 설 수 있으니 전약 후강을 한번 기대해보자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단타 매매 해도 좋을까요?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연중 최저치, 넉 달 만에 최저치에서 반등했던 전일장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요. 하지만 그 사이 오늘장이 열리기 직전 뉴욕 증시 급락이라는 새로운 헤드라인이 등장했었죠. 오늘장은 어떤 모습을 보일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리뷰 앤 프리뷰 시간이에요. 자, 전일장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최희승 차장님, 주도 업종과 외인 매수가 부재한 가운데 상승이 제한적이었다. 10포인트가량만 반등했었죠. 종가상 1950까지는 아직 못 미쳤었고요. 정영훈 팀장님, 김혜란 연구원님은 비슷한 의견 주셨습니다. 기관 특별히 투신권이 사면서 지수가 반등됐다. 코스피는 투신, 연기금의 매수로 상승했다. 각각 한 500억, 700억대 매수를 보였었죠. 김현겸 팀장님은 대표 주식이 반등했지만 역시 개별 종목 장세라는 것을 여실히 드러냈다 하셨고, 안상현 대리님은 외국인들 매도에도 불구하고 반등이 있었다라고 의미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간밤에 미국은 크게 빠진 상황인데요. 먼저 최희승 차장님 의견부터 볼까요? 미국의 대형 금융사 실적 발표가 임박했다. 오늘 밤부터 JP모건 체이스의 실적이 나오게 되죠. 금융주 같이 한번 관심 가져보면 어떨까 하셨고, 정영훈 팀장님은 미국 증시 급락했지만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보셨습니다. 김일환 연구원님과 맨 마지막 줄에 있는 안상현 대리님은 비슷한 지수대 중요성을 언급하셨는데요. 1930포인트, 그러니까 최근 저점을 만약에 지지를 한다면 단기 반등이 가능하겠다. 안상현 대리님은 지지 포인트가 확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자리다 하셨고요. 김현겸 팀장님은 엔화가 강세로 전환됐기 때문에 오늘도 자동차 업종이 부각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셨습니다. 네,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지만 특별히 미국 증시 급락에도 국내 증시 선전을 기대하셨던 IM투자증권 정영훈 팀장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장이 급락했는데도 걱정을 별로 안 하시는데 이유가 궁금합니다. 금융주 실적 발표가 분위기를 바꿔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우선 전일 같은 경우에 이제 미증시가 좀 크게 하락했던 원인이 이제 좀 테이퍼링 우려감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이러한 부분이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된 점을 좀 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골드만삭스에서 미국 증시가 이제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이제 그런 좀 부담감을 좀 제시를 하면서 역시 이러한 부분에서 좀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됐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국내 증시와는 여전히 지금 미증시와는 상당히 좀 괴리감이 좀 큰 상황에서 미증시 같은 경우에 지금 사상 최고치를 거듭한 가운데서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나오는 상황이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초부터 계속해서 좀 이미 선제적으로 좀 지수가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미증시 급락의 영향을 좀 미미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이번에 특히나 이제 고용 지표가 좀 부진하면서 국내 증시에는 이런 호재로 좀 작용할 것으로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증시가 계속해서 연초부터 좀 약세의 원인이 이제 달러 강세와 엔화 약세라는 점을 좀 들 수가 있겠는데, 역시나 지금 특히나 이제 엔화 약세 우려에 대한 부분에서 만약에 고용 지표가 좋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엔화가
계속해서 좀 급등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그 엔화 약세 우려감을 좀 덜었다는 점에서는 수지 경쟁력에 대한 우려 부분이 좀 감소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일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 현대차를 필두로 해서 지수가 좀 강한 흐름을 보였었는데 금일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 현대차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뭐 삼성전자, 현대차 두 종목 모두 다 지금 밸류에이션 지금 상당히 좀 저평가 국면에 좀 놓여져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좀 반등 랠리를 좀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전형적인 금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략 후강 장세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냥 이제 시초가 부분에서는 역시나 지금 전일 미증시 영향으로 좀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나 오후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1930포인트 정도 선이 역시나 지금 1950선 아래에서는 지금 추진권에 계속해서 좀 공격적인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1930포인트 선이 주봉상 한 120주선 좀 위치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 내에서는 충분히 좀 반발 매수세가 좀 계속해서 좀 유입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 당분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1950포인트 아래에서는 분할적인 이제 코덱스 레버리지를 매수하는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미국 증시 간밤에 많이 빠졌다 할지라도 국내 증시는 아마 오후장 들어 힘을 낼 거다 하셨고요. 특별히 1950포인트 이하에서는 코덱스 레버리지의 분할 매수 관점 전략을 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IM투자증권 여의도 영업부의 정영훈 팀장님 의견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증권 투자의 연습은 없다. 실전이다. 주식 조교 돌격 앞으로 남은 원장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투자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넘버원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언제나 든든한 이분, 오늘은 샘플러스 남은우 멘토님과 함께 보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네, 테이퍼링 우려도 물론 크지만 일단 미국 증시도 우리 증시도 어닝 시즌 앞두고 발목이 좀 잡히는 그런 모양새인데 대표적으로 우리 조선 섹터가 그런 모습을 반영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문제는 이런 반등세조차도 연속성이 담보되지 않는 그런 분위기인데 뉴욕 증시가 간밤에 급락했잖아요. 걱정하는 분도 계시고 괜찮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오늘 만약에 다시 유가증권 시장이 조금 빠진다고 하면은 이거 참 손절할 수도 없고 코스닥은 좀 좋아 보이고 어떻게 하실지 많은 분들이 고민하실 것 같습니다. 전략 부탁드립니다. 예, 결론부터 말씀해 드리면은요. 지금 현재 지수가 뉴욕 증시가 흔들리는 것은 그만큼 많이 올랐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그다음 개별적으로 4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선반영이 좀 상당히 좀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따라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접근을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고요.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타난다 하더라도요. 이 하락은요. 아주 짧은 기간에 여러분들이 잠시 보고 계신 순간적인 가격대이지 않나 이렇게 먼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왜 이렇게 긍정적인 어떤 시장의 방향성을 예측을 하고 있느냐. 이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요. 글로벌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에 대한 그림인데요. 이 빨간색이 바로 글로벌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고요. 검정색이 이 주가입니다. 과거의 선례를 본다면 이 지금의 주가는요. 항상 글로벌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에 후행하는 모습이 나왔었죠. 즉 뭐냐면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가 떨어지고 나면 주가가 떨어지고요.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가 떨어지고 나면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최근에 주가가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양상이지만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가 확실히 돌아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유럽 그리고 중국, 미국, 한국의 PMI 제조업 지수 또한 지금 우상향으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가 다시 떨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그러면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가 계속적으로 올라간다면 주가는 현 시점에서 터닝 포인트는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요. 최근에 이 조선주들이 꽤 많이 떨어졌는데요. 여기 가장 크게 작용한 지표가 바로 이제 BDI 지표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해운주 같은 경우에도요. 요즘 이제 글로벌 해운 대표 기업이라 볼 수 있는 코스코 같은 경우도 주가가 계속 좀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BDI 지수가 2337포인트 가다가 지금 1500포인트대까지 약 한 800포인트 가량 떨어졌거든요. 한 30% 정도 떨어졌죠. 그런데 이 BDI 지수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느냐 아니면 조정이냐에 대해서 면밀히 좀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의 이 BDI 지수는 800포인트부터 상승한 부분이죠. 2300포인트라는 것은 약 한 3배 정도까지 상승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상승폭이 한 30% 정도 선은 일반적으로 피보나치 비율을 봤을 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조정폭 영역이고요. 여기서 만약에 이제 물론 1400포인트 13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가는 흐름이 나온다면 이 글로벌 경기에 대한 확신이 줄어드는 모습이겠지만 현재로서는 아직까지요 1400포인트를 하회할 가능성보다는 1400포인트 근방에서 다시 터닝을 해서 우상향을 또 강하게 갈 수 있는 자리가 더 확률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글로벌 물동량에 대한 부분들, 원자재의 어떤 가격과 그리고 제조업의 경기가 앞으로 살아날 수 있는 기대감을 본다면 BDI 지수 쉽게 빠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는 역시 조선업이나 해운업에 좀 긍정적인 어떤 데이터로 작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은요.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그림입니다. 자, 이 지표를 보면 이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나라 지수에 대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나오는데요. 위에 진한 파란색 부분이 바로 우리나라 12배수, 즉 퍼의 12배수, 10배수네요. 10배수의 궤적이고요. 밑에 이 연한 파란색이요. 우리나라 PBR 1 지점에서의 궤적입니다. 보시면 이 검정색이 주가인데요. 주가는 상승할 때 제가 항상 자주 언급해드렸었는데 주가는 상승할 때 무엇을 가지고 상승하느냐 바로 이익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자, 이익이라는 꿈나무를 먹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이고요. 반면 이익이 줄어드는 시점에서는 급격히 이제 반납을 해야 되죠. 그러면 이익의 끝단까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산 자리까지 떨어져요. 즉 자산선까지 떨어지거든요. 올라갈 때는 이익선, 떨어질 때는 자산선. 지금의 상을 보시면은 지난 11년 7월 달 하반기 때보다 이익선과 자산선의 간격이 굉장히 좁은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주가가 떨어져 봐야 자산선에서 지지가 된다면 떨어질 폭은 별로 되지가 않고 반면 올라가 봐야 현재의 이익 상황에서는 크게 올라갈 수 없는 자리가 지난 1년 동안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아까 방금 말씀해드렸지만 글로벌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와 PMI 지수 그리고 BDI 지수 등이 상승 쪽으로 전환한다면 이 이익선이 올라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주가는 이제 한번 볼게요. 떨어져 봐야 자산선에서 머문다 하면 떨어질 자리는 별로 없고요. 이익이 증가가 되면 1, 4분기부터요. 이익이 증가되면 주가는 이익선을 따라 올라간다 그랬으니까 올라가는 폭은 굉장히 커진다는 거죠. 즉 떨어지는 폭은 작고 올라가는 폭은 굉장히 크다면 이 시장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것 절대 무리가 아니다.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최근 이러한 흐름들은 좀 그 거래 금액이 큰 자금 쪽으로 좀 보면 확실히 드러나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지금 이제 펀드의 자금 동향입니다. 자, 이 회색 부분인데요. 이 펀드의 주식형 펀드의 자금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쭉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11월 7일, 8일, 11월 중순에서 바닥을 치고요. 펀드 자금 좀 들어왔어요. 그리고 12월 초에 다시 빠져나갔습니다. 그때 외국인들이 매도하면서 다시 1550포인트 떨어졌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번에 다시 2009포인트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떨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이 높이를 한번 보시자고요. 최바닥과 이 바닥과에 비해서 지금 훨씬 높은 상황인데 지수는 어떤 상황입니까? 지수는 이때보다 훨씬 낮은 상황이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통상적으로 펀드 자금이라는 거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지수가 더 낮으면 분명히 지금 주식형 펀드 자금은 분명히 더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높다. 일종의 스마트머니가 들어와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들이 새로 주식 투자를 시작하겠다고 하는 펀드에 가입하는 경우 별로 많지 않다고 본다면 굉장히 좀 금액적으로 큰 금액의 투자자들이 지금 현재 펀드에 유입되고 있다. 이로써 실질적으로 호주머니가 든든해진 기관의 힘들이 이제부터 좀 세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문제는요. 지금 왜 이렇게 흔들리느냐, 우리 시장이 흔들리느냐는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삼성전자가 왜 지난번에 이번에 4분기 잠정 실적 발표하고 나서 급락을 했냐면 이거는 불확실성이 있는 것이지 실적이 안 좋아서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8조 3천억 이거 우리나라에 다른 기업들 내는 기업들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예측치에서 크게 벗어났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예측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은 이제는 디스카운트가 주가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면 반도체라든지 오른쪽 볼게요.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는 예측치와 평균 예측치와 최악의 예측치가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이런 부분들은 실적 충격이 없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은행이라든지 화학, 철강 그리고 에너지 이쪽으로 가면 아주 재밌는데요. 유틸리티, 건설, 가전, 조선, 이쪽은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평균적으로는 순이익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극단적으로는 손실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다는 것도 지금 현재 불확실성을 키워가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불확실성 때문에 최근에 철강화학이라든지 에너지, 조선주들, 건설주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요. 지금 이 코스닥과 거래소와의 관계 누가 더 강할 수 있느냐? 저는요. 거래소가 훨씬 더 강할 수밖에 없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스닥 1월 효과 단기적으로 좀 반등한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가 아니겠나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지수가 좀 출렁인다 할지라도 대형주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그래서 코스닥의 상대 강세가 이제는 코스피 상대 강세로 조금 전이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고요. 그렇다면 이런 타이밍에 거래소를 노린다면 어떤 것들을 노려야 되느냐를 이제 판단해 본다면 역시 지금 단기 조정이 좀 심화된 조선업종이라든지 그리고 소재 산업재군들이 훨씬 조금은 더 매력적인 구간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재 산업재군들에 대한 관심은 계속적으로 가져가면서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장 초반 흐름들 이 시간 이후에 체크를 하도록 할 것이고요. 현재 우리나라 증시를 싸고 있는 거시적 경제적 측면과 산업적인 분석을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만에 미국 증시 급락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 단기 조정에 그칠 것이다. 제한적인 영향으로만 보셨고요. 무엇보다 코스닥이 조금 선전하는 감이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대형주 위주로 매매했으면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BDI 지수 급락이 해운주와 조선주에 악영향을 미쳤었는데 이제 그 조정도 마무리 단계로 보여진다라시면서 조선주 포함한 소재 산업재군 비중 확대 사인을 내셨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남은우 멘토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멘토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병국 멘토입니다. 오늘도 이제 시장 동시호가 지금 진행 중인데요. 아마 지금 걱정들이 좀 많으실 거예요. 미증시가 전일 좀 급락이 나오는 바람에 여러분들 아마 시장이 지금 좋지 못한 출발을 보이지 않겠느냐에 대한 부분들 많이 걱정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상승 게이지부터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상승 게이지 제가 10%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저는 늘 90% 아니면 10%를 좀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뚜렷한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을 제시해드리기 위해서 그런데요. 첫 번째는 제가 왜 오늘 10%라고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미증시가 추가 테이퍼링 우려에 대한 부분이 재부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늘 시장을 좀 괴롭히던 즉 조정의 빌미를 삼던 부분이죠. 바로 테이퍼링 우려 이 부분 다시 재부각되고 있다는 점 그것 때문에 또 좀 오늘 하락 쪽이 가깝지 않느냐에 대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그럼으로 인해서 외국인의 강한 매도 오늘 좀 이어질 거라는 부분 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나라 실적에 대한 우려 이것이 또 상승일 때는 이게 불안감 해소 즉 불안감 해소라는 부분에서 불확실성 해소 이런 부분에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또 하락일 때는 이런 것들이 더 크게 부각되면서 하락을 키우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해 보신다면 오늘 시장 크게 좋을 것 같지는 않다는 것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매매요. 매매하고 가실게요. 네, 매매하고 가자네요. 그래, 오늘 좀 시장이 좋지 못해서 역시 좀 매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좀 우려는 좀 됩니다. 그런데 전일 제가 말씀드렸던 제약 바이오 업황분들이 괜찮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영진약품이 한 시초가 대비 한 5% 가까이 올랐죠. 그런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역시 여전히 좀 제약 바이오 업황들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영진약품 같은 경우에는 어제 또 실적도 발표가 됐죠. 그리고 KTNG가 굉장히 좀 좋은 모습들 보이면서 KTNG가 이 회사를 대주주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시너지 효과가 발휘되면서 영진약품의 주가 오늘도 괜찮으리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차트 보면서 가격대 빨리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진약품인데요. 지금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5이평선, 여기서 어제도 전일 강하게 지지받고 또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도 지금 시초가는 약간 갭을 띄워서 출발할 예정인데요. 여기서 밀리는 구간, 즉 한 1810원에서 그 밑으로 해서 매수가를 좀 잡아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50원 정도에서 출발되리라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1810원까지 밀리는 구간에서 접근해 보시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역시 강하게 올라오는 5이평선을 좀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 시초가는 조금 밀릴 듯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 공략도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가격대는 46,000원 밑으로면 괜찮다. 제가 어제 46,000원 부분에서는 괜찮다라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그죠? 46,000원 밑으로는 괜찮으니까 그렇게 가격대 잡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셀트리온 제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밀리는 구간인 12,400원 부분이면 언제든지 괜찮다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바이오니아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니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여기 지금 올라오는 구간인 11,500원 부근, 여기서는 여러분들께서 매수를 하셔도 이런 지금 제약 바이오 업황의 어떤 기대감, 그 다음에 올해 제가 바이오 시밀 업황이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린 부분, 그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 크게 지금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뭐 그렇다고 너무 여러분들께서 우려를 보이시는 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동시효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 대장 방송은 예병군과 함께 완벽한 차트 분석으로 지수 몇 점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장이 이제 개장이 됐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약보합 정도를 보이고 있고요. 전기전자 이제 붙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전자 업황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약보합으로 지금 출발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시장이 너무 우려보다는 지금 전일 미증시 급락에 대한 부분들 약간 반영이 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려보다는 지금 시장이 그나마 좀 견조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 운수정비 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 전일도 이제 조금 많이 상승을 했죠. 그러니까 완성차 쪽에서 지금 이런 좋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실적에 대한, 즉 불확실성 부분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아침에 또 강하게 말씀드렸던 부분 바이오 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니아 약보합으로 출발이 됐는데 바이오 쪽은 역시 좀 강한 산업군 쪽이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약보합은 출발됐지만 그 상황에서 지금 양봉을 조금씩 나타내고 있는, 즉 시초가 대비해서 양봉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은 지금 굉장히 좀 낮게 출발을 했습니다.
한 5포인트 정도 하락해서 지금 다시 조금 낙폭을 좀 줄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뭐 시장이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낙폭을 확 줄여서 플러스 코너로 돌아서겠다는 생각은 조금 멀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는 아마 오늘 좀 이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지금 1944.39포인트, 즉 지금 93포인트인데요. 한 마이너스 3.99포인트로 지금 하락 출발해서 조금 낙폭을 줄이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코스닥 여전히 제가 중소형주 랠리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510포인트를 깨지 않는 511선상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약 0.23% 빠져 있는 상황인데요. 충분히 중소형주 랠리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군들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크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영진약품인데요. 영진약품이 1810원대 정확하게 지금 조금 가격대를 내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이죠. 1810원 그 가격대를 지금 내주고 있으니까 이 구간에서는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매수를 하셔도 안전한 구간이다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 46,000원대 부근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그쪽 선상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2,500원대 부근 괜찮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까지 지금 살짝 밀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접근 유효하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세 종목 다 접근 가격대까지 다 왔습니다. 그리고 그걸 정확하게 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바이오니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니아 역시 바이오니아 아직 접근 가격대까지 주진 않았네요. 11,500원 제가 제시를 해드렸는데 11,500원 구간에서는 언제든지 매수를 좀 하셔도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장 상황 크게 좋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여러분들께서 너무 우려하기보다는 현명한 대처를 하시길 당부드리면서,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지금까지 예병구 멘토였습니다. 네, 실적에 대한 부담 그리고 테이퍼링 우려 속에 미국 증시가 간밤에 급락했었지만 우리 증시는 괜찮은 편입니다. 약보합 정도로 양시장 개장을 했기 때문인데 충분히 오후장에서 돌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엔화 강세 때문에 자동차주가 잘 나간 반면 일본 증시는 예상대로 많이 밀리네요. 어제는 성년의 날로 휴장했었는데 니케이가 오늘 아침 개장을 개파락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0.6% 정도 밀리면서 15,657포인트에서 시작했고요. 지표도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하죠. 일본의 작년 11월 경상수지가 나왔는데 5,928억엔 적자가 기록이 됐습니다. 사전 전망치 그리고 바로 직전월보다 훨씬 더 적자폭이 늘어난 결과입니다. 자, 자동차주 선전하는 모습은 저희가 잠시 후에 돌발 종목군에서 다시 한번 분석을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엔화 가치가 또 급등했었고 뉴욕은 크게 밀렸었기 때문에 고용 관련된 발언도 있었었죠. 연준 위원 가운데요. 서울 외환시장 개장 분위기도 알아보겠습니다.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일시적인 고용지표 부진이 달러와 방향을 바꾸진 않을 것이다 하셨는데 간밤에 대표 비둘기파 의원의 테이퍼링 지지 발언이 있었습니다. 오늘 달러는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요?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80전이 상승한 1,057원 50전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에는 1,057원 10전과 1,057원 80전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간 현재는 1,057원 4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12월 고용지표가 충격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본 이후에 달러화는 상대 통화별로 엇갈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엔화와 호주 달러에 대해서는 약세를 보였고요. 유로화와 싱가포르 달러 그리고 원화에 대해서는 강보합세를 보였습니다. 달러에는 오늘 새벽 102엔대 후반대까지 하락한 후에 103엔대 초반대로 반등 중인데요. 미 연준이 테이퍼링 계획을 발표하기 직전에 달러에는 102엔대 중반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나타난 달러엔의 하락은 미 연준의 발표 이후에 형성된 매수 포지션의 상당 부분이 청산된 결과로 보여집니다. 호주 달러의 경우 미 달러와 대비 0.9085달러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호주 중앙은행 총재가 지난해 무역 관련 부분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호주 달러 약세를 선언한다고 밝힌 후에 호주 달러는 미 달러와 대비 약세를 지속해 왔고요. 이번 미 고용 지표의 부진을 계기로 호주 달러는 기존의 숏 포지션을 커버하는 과정에서 미 달러와 대비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미 달러화가 이처럼 엔화와 호주 달러에 대해서 보이는 약세는 기존 매수 포지션의 청산일 뿐 새롭게 달러를 매도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데요. 이것은 다른 통화상들의 흐름에서 달러화의 반등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통화 정책을 가장 잘 대변하고 있는 유로달러가 1.36달러 후반대에서부터 초반대까지 하락하면서 시장 참여자들은 여전히 달러와 강세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요. 이러한 분위기를 배경으로 달러화는 싱가포르 달러와 원화에 대해서 역시 반등세를 나타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 고용지표의 비농업 부문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경제 지표들이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12월 비농업 부문 고용 증가 규모는 다음 달에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1월 비농업 부문 고용 규모 역시 12월보다는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섣불리 달러화를 신규 매도 포지션을 가져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달러 원의 경우 1,050원대로 하락했다는 것은 환율이 1,070원대까지 상승하는 과정에서 미처 달러화를 매수하지 못했던 시장 참여자들에게 저가 매수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따라서 달러화는 변동성은 크지 않겠지만 완만하게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050원대 후반대 중심의 거래가 예상됩니다. 네, 결국에 다음번에 보여질 고용지표도 좋을 거고 다른 통화상들의 분위기로 봤을 때 달러가 이대로 꺼지진 않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결국에 약간 숨 고르다가 1,070원대 가는 코스로 전망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KB외환선물 정경파 팀장님의 환시장 얘기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돌발 종목 아까 약속해드린 대로 자동차주 한번 봐야 되겠죠. 오늘 일본이 밀리는 이유 그리고 오늘 자동차가 또 선전하는 이유 엔화 가치가 일단은 좀 급등했기 때문인데 엔달러가 102엔대까지 내려섰다고 하잖아요. 현대차가 23만 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아차도 같이 올라오는데 어디까지 반등할 건가 사실 그게 관건이죠. 같이 한번 알아보고요. 두 번째로 사기성 CP 발행 사실 회수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CP 발행했기 때문에 현 회장 포함해서 임직원 3명까지 모두 동양그룹 관계자 4명이 구속됐습니다. 동양 관련주 모습은 어떨지 한번 살펴보고요. 현대건설이 오늘 약세인데요. 현대엔지니어링과 현대엠코 합병 우려 때문이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 소식 뒷얘기까지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세 종목 돌발 종목군을 압구정으로 가서 분석 들어보려 하는데 유진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에 계시는 정승현 과장님 불러봅니다. 정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자동차주 힘을 좀 내네요. 어제에 이어서요. 네.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현대차가 최근에 좀 급락이 심했었죠. 좀 낙폭이 확대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연유로 인해서 일단 저가 메리트 충분히 있는 지점에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외국인의 매수로 인해서 사실 최근에 낙폭에 대한 저가 매수 유입으로 해석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일단 뭐 환율도 일정 부분 안정세를 취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일단 시장에서 뭐 관심이 좀 집중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올해 내내 뭐 작년도 마찬가지고 올해 내내 환율과의 싸움이 뭐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 외국인의 환율과 그리고 수급의 영향 충분히 받는 뭐 그런 상황들인데, 사실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불안정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도 일단 외국인의 매수가 집중이 되면서 오늘 2% 넘게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뭐 이런 저가 매수는 충분히 지금 상황에서 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실적 발표 이후에는 어떻게 움직임이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적 발표 이전에는 낙폭이 확대됐을 때 저가 메리트가 있는 구간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유입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낙폭 가듯이 저가 매수 뭐 이런 전략은 항상 유효하다라고 거듭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동양. 오늘 뭐 시작하자마자 상한가를 갔습니다. 일단 뭐 분위기 자체는 일단 뭐 현전 회장과 또 다른 뭐 동양 증권의 또 전 사장이었던 그리고 또 여러 임직원들 총 4명이 구속이 됐는데 이런 검찰의 좀 강도 높은 수사가 이어지면서 뭐 지금 현 정권에서 사실 이런 사기성 CP 발행 좀 눈 감아주지 않겠다, 원칙대로 수사를 하겠다라는 정부 당국과 검찰의 의지가 엿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뭐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일단 뭐 현재현 회장 구속 뭐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피해자의 그런 뭐 구제책 그리고 재무구조 개선 뭐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보여지는데 워낙 사실 좀 도깨비 같은 주식이죠. 뭐 급락이 워낙 심하게 나왔었고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도 어떤 식으로 일단 뭐 수사가 그리고 검찰 수사와 소송이 진행될지 모르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지금 구속됐다 이유만으로 또 섣부르게 또 매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일단 뭐 특징적인 그런 주식으로만 뭐 생각을 하시고 뭐 지금 말씀드린다고 해서 뭐 이 주식에 투자를 하시라 뭐 이런 말씀 전혀 아니다라고 거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대건설, 현대 엔지니어링과 엠코의 합병 조회 공시를 요구를 했는데요. 일단 합병에 대해서 현대건설의 지분율이 좀 불확실성이 있다. 결국 희석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과 그리고 현대그룹의 건설 부분 건설 부분의 무게중심이 합병법인으로 이동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결국 뭐 반대되는 한쪽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한쪽은 또 부정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되면서 오늘 시장 뭐 3% 하락이 나오는데 일단 뭐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회 공시가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어제부터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가 양매도가 나왔고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의 매도는 꾸준히 이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합병 이후에 주가 향방 이런 부분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고 결국엔 합병 이 설 자체가 주가에는 별로 좋지 않은 악영향, 단기적으로는 악재 요인이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대건설까지 한번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참고로 오늘 현대차가 강세폭을 더 키우고 있는데 디트로이트 모터쇼가 개막이 됐고요. 거기에서 신형 제네시스가 일단 베일을 벗었죠. 여러 가지 호재성 뉴스가 현대차의 오늘 상승에 일조를 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특징주 분석을 더 한번 해봐야겠어요. 네이버와 함께 좀 휘청 있는 종목 잘 나가다가요. NC소프트를 꼽을 수 있겠는데 61선이 결국 이탈되고 맙니다. 중국 모멘텀이 뚜껑을 열어보니까 인기가 그냥 그저 그렇다라는 분석이 있는 것 같아요. 우려 속에 밀리고요. SK컴즈가 사이메라, 이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이죠. 다운로드 건수가 6천만 건에 달했다는 소식이 오늘 급등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도 뭐 이달 말쯤에 신당 창당 본격화한다는 소식 때문에 오늘 관련주들 움직임 한번 봐야 되겠고요. 사물 인터넷 관련주 어제 한 4종목 정도가 일제히 상한가로 마쳤었는데 오늘 추가 상승하는 것 같습니다. 특징주 분석 스튜디오에서 더 듣기 위해서 한 분 더 모셔봤는데요. 골든이글 투자자문 정태근 팀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일단 NC소프트 네이버까지는 61선 좀 지키고 있는데 NC소프트 네. 왜 이러나요? 뭐 기대했던 부분만큼의 어떤 성과적인 부분에 좀 시장이 만족을 못한다 봐야 되겠죠. 네. 일단 중국 진출하게 되면서 예상 외의 어떤 기존 게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실적이 좀 나왔었는데 이런 매출 부분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매출로 인한 어떤 그 신규 게임, 그러니까 블레드 앤 소울이 될 수 있겠죠. 서비스를 많이 확장했지만은 여기에 대한 어떤 시너지 효과가 아직까지 발생이 되지 않고 있던 부분들이 뭐 말을 좀 많이 비틀어 놓은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악재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서버수를 210대 동접자 수가 210만 명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이런 게임 매출에 이런 게임 동접자 수가 증가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그로 인한 어떤 게임 매출이라든지 그런 어떤 시너지 효과가 발생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조금 나타나지 않고 있던 부분들이 NC소프트든
NC소프트에 대해서 좀 발목을 잡는 요인들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NC소프트 같은 경우 우리가 한 가지 그 명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실적에는 하반 경색이 나온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다는 그런 부분들이 주가 좀 받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로 인해 이제는 신규 게임 출시로 인한 어떤 매출 확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연결선상에 나와줘야 되는데 일단 주가 하반 경색에 대한 부분들은 확인됐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신규 게임에 대한 어떤 매출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영업이익 증가에 대한 어떤 가이던스, 상향 조정 이런 부분들이 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 조금 해소가 돼야지 NC소프트도 좀 추가적인 반등을 줄 수 있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NC소프트가 시가총액이 한 4조 7천억 정도 되는데 아직 시가총액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한 2천억 정도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상당히 강한 신규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됐지만 실적이 반영되기 전까지는 뭐 가격 조정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다시 한번 장기 이평선을 지켜주게 된다면은 반등의 모멘텀은 지켜볼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기술적으로 많이 올라갔던 부분에 대해서 좀 반사적인 가격 조정이라 보시면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 봤을 때는 뭐 추세가 제가 보기엔 돌려줬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SK컴즈 일단 이전에 그 네이버를 얘기를 할 때 항상 우리가 말했던 부분들이 라인 그리고 채용성 밴드라는 신규 어떤 신규 컨텐츠가 개발이 되게 되면서도 부각이 되고 있던데요. 네이버가 항상 잘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이제 SK컴즈가 부진했던 이유가 뭘까요? 네이버가 라인이나 어떤 신규 모멘텀을 장착을 했다면 다음이라 이제 SK컴즈는 라인과 같은 어떤 신규 모멘텀이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SK컴즈 같은 경우에 최근에 사이메라를 작년에 출시했는데 이 부분이 어떤 국내 쪽보다는 해외 쪽에서 가입자가 증가를 하게 되면서 네이버의 라인과 같은 그런 시너지 효과가 발생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가입자 6천만 명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가입자 중에 대부분이 지금 이제 해외 쪽, 그러니까 75%가 해외 쪽에서 발생이 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라인과 같은 어떤 해외 성장 모멘텀이 향후에 반영이 될 것이라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지금 아직까지 뭐 전체 추세를 돌렸다고 좀 보긴 힘들 것 같아요. 어떤 사이메라로 인한 모멘텀으로 해서 최근에 거래량 급증 그리고 이제 그 5천원 부분에서 하방에서 나오고 있는데 일단 추세적으로 봤을 때 제가 볼 때만 8,000원, 7,000원에서 8,000원 가격대를 좀 올라타줘야 아무래도 NC소프트, 뭐, 차트적인 부분의 NC소프트를 예를 들게 된다면은 NC소프트와 같은 추세 전환에 대한 어떤 신뢰가 좀 더 쌓이지 않겠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바닥권에서 거래량 급증 긍정적이긴 하지만 추세적으로 상승 이어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7,000원과 8,000원 구간을 빠른 시일에 돌파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마지막으로 뭐 안철수 테마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뭐, 신당 창당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신당 창당이 완전 구체화가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좀 아직 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만약 신당 창당이 되게 된다면은 올해 뭐 총선도 올해 뭐 선거도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선거 테마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신당 창당만 실현이 되게 된다면은 안철수 테마 다시 한번 강세를 보일 가능성도 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뭐 테마 뭐 안철수 테마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데 뭐 1차적으로는 고유적인 뭐 종목들이 아직도 강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안랩이라든지 뭐 써니전자, 그 KC피드, 뭐 미래산업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그 자본시장 조사단 형성이 되게 되면서 시장 조사 상당히 좀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테마가 예전과 같이 그렇게 강세 쪽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안철수 테마를 만약에 접근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전과 같은 강한 시세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섣불리 접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신당 창당에 대한 부분도 이전부터 나왔었던 부분들이지만 안철수 씨가 계속해서 부인했던 부분들을 볼 때 신당 창당에 대한 이 안철수 테마는 신당 창당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그리고 확정적인 얘기가 나와야 제가 보기엔 강한 시세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쪽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단발성 테마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관망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번 특징주를 살펴봤는데요. 추가 특징주가 더 있네요. 어제 LIG 손해보험 관련해서 M&A 건으로 한번 이슈가 됐었던 롯데 손해보험 상당히 많은 폭 올라서 마감됐었는데 오늘은 또 하루 만에 좀 조용한 듯해서요. ST큐브가 3자 배정 유중으로 자금 조달할 수 있다는 얘기 들어오면서 상승하고 있고 JVM도 오늘 신재
신제품에 대한 효과가 주가에 그대로 녹아들고 있는 듯합니다. 어제 SAMT는 아이마켓 코리아 M&A 역시 소식이 좀 있었던 그런 종목인데 오늘 흐름도 괜찮은 것 같고요. 오늘 조선주들 뭐 세게 반등은 안 나오는데 조선 관련된 폭넓은 기자재주로 분류되는 동상 화인텍만큼은 오늘 제법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품주가 좀 강한 이유 조선 관련돼서요. 같이 한번 살펴보죠. 다시 압구정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정승현 과장님. 네. 롯데손해보험, LIG 손해보험 인수전에 뛰어들겠다라는 소식 때문에 어제 급등을 하고 그 일부분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뭐 참여 소식이었기 때문에 일단 롯데손해보험이 참여를 해서 만약에 MOU를 구성을 해서 LIG 손해보험을 인수를 하게 되면 업계 탑 클래스로 들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 롯데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전에 그 그린아재죠. 그린아재를 인수한 이후에 M&A로 큰 회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M&A 가능성은 충분히 시장에서 점쳐지고 있다라고 판단은 되는데 일단 워낙에 지금 현재 뭐 훨씬 더 LIG 손해보험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물론 롯데 그룹 차원에서 지원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인수에 긍정적인 시너지를 낼 수는 있겠습니다만 뭐 어떤 식으로 M&A 이슈들이 진행이 되는지 부분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단지 이제 뭐 워낙 거래량이 없는 주식이고 인수전에 뛰어들겠다라는 소식만으로 급등한 배경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은 M&A 주식이라는 거는 결국 뉴스 플로우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은 급등과 급락이 반복되는 그런 모습들을 항상 보여주는 그런 주식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모두 참고하시면서 매매 전략 세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ST큐브라는 주식, 뭐 그렇게 뭐 크지 않은 주식입니다. 3자 배정 15억 규모의 유상 증자를 결정을 했다. 결국 우리가 주가 이런 패턴을 볼 때 증자를 하더라도 3자 배정을 하느냐 아니면 유상 청약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하셔야 되는데 3자 배정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은 결국에는 누군가 주식을 받아주겠다는 세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3자 배정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3자 배정을 하게 되면 1년간 보유 예수를 보통 묶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악재 요인이 아니다라고 보통 우리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3자 배정 유상 증자로 뭐 이렇게 증자가 결정이 될 때는 주가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해석을 하시는 게 맞고요. 결국 자금 조달에 대해서 뭐 소폭이지만 15억 정도 운영 자금을 마련을 했다라는 점 그런 부분이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런 이슈로 인해서 최근에 조금 올라오고 있는 패턴입니다. 뭐 바닥을 찍고 지난 12월 말경에 3,400원 찍은 이후에 계속 주가는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데 결국 좀 자금 조달의 확보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JVM라는 주식입니다. 신제품 출시 효과 기대감에 뭐 아침에는 뭐 3% 이상 4% 가까이 떴다가 지금 살짝 밀리는 그림인데 일단 거래량이 그지 많지 않은 주식이기 때문에 뭐 외국인이 조금 사고 있긴 합니다만 4% 상승 이후에 주가는 조금 밀리고 그리고 호가 창 자체가 얇기 때문에 좀 호가의 갭 뭐 이런 부분 왜곡 현상이 조금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신제품 출시 기대감으로 올해 매출액의 증가 기대감들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올해 예상 매출액도 신제품 출시로 인해서 영업이익은 약 53% 정도 늘어날 것으로 증권사가 분석을 했는데 이렇게 신제품이 출시가 이어지고 그리고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회사들 충분히 체크하실 필요가 있는 회사이고 그리고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상당히 좋은 회사입니다. 외국인은 꾸준히 사고 있고 그런 연유로 인해서 최근에 주가 모멘텀 상당히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주가의 외국인의 수급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모멘텀 계속 찾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단지 매매를 하실 때 호가 갭이 얇고 그리고 거래량이 많지 않은 주식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주의하면서 매매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거듭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SAMT 역시 M&A 이슈로 인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 결국 뭐 오늘 M&A 관련주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M&A 관련주들은 단기 재료일 수밖에 없다라고 거듭 말씀을 드리고 M&A 이슈가 사실 M&A라는 게 예전에는 M&A로 확실히 기업이 좋아지거나 아니면 백도어로 이렇게 들어가는 회사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았습니다만 지금은 M&A 시장도 사실 예전만큼 그렇게 좀 긍정적인 시너지만을 낼 수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시장이 워낙 많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M&A가 되더라도 결국 실체가 없는 M&A는 죽는 M&A가 될 가능성이 있다. 양기업 모두에게. 그렇기 때문에 그 실체가 어떤 부분들인지 꼭 확인을 하시면서 매매 전략 세우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재무구조가 좋지 않은 회사를 재무구조가 좋은 회사, 상장돼 있지 않는 재무구조가 좋은 회사를 상장돼 있는 재무구조가 좋지 않은 회사 이런 M&A는 더욱더 실체를 면밀히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동성하인텍 일단 오늘 수주 소식이 들리죠. 수주 소식 때문에 오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최근에 전반적으로 어제 성강밴드 별로 좋지 않은 흐름 보였고 최근에 조선 기자재들 별로 좋지 않은 소식이 있는데 동성하인텍 같은 경우에는 LNG선 수주가 견고하게 이어지면서 주가의 상승 흐름 약간 조선 기자재 움직임들과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 결국 여러 가지 수주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 그리고 일단 실적 가이던스가 좀 상향 조정되는 기업들은 업황 자체가 조금 처지더라도 그런 수급의 논리 결국에는 업황이 안 좋아지더라도 이런 수주 소식이 들리면서 기관과 외국인 매수가 최근에 꾸준히 들어왔거든요. 그런 부분들 감안한다면 결국 업황보다는 최근에 움직임 자체가 개별 종목 위주로 그리고 개별 종목 모멘텀 위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 감안하시면서 개별 종목 전략 세우실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조선주의 상승폭도 같이 좀 커지고 있고요. 지수도 이미 플러스권으로 양시장 모두 올라온 상황. 현대차는 놀랍게도 4%까지 큰 폭의 상승을 연이어 그려내고 있습니다. 자, 추가적인 특징주 더 한번 살펴보죠. 오늘 원전 관련주가 좀 들썩여요. 박근혜 대통령이 인도를 방문하고 계신데 인도 쪽에 우리 원전에 진출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인 것 같고요. 관련해서 한전 KPS도 역시 사상 최대 영업이익까지 전망이 되고 있네요. 내추럴 엔도텍도 무중 기대감 역시 나오고 호평도 받고 있습니다. 흐름 좋고요. 인터파크도 흐름이 원래 좋은 종목인데 자회사 상장이 임박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오늘 또 한 번 힘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여러 가지 테마가 좀 생겨났었습니다만 그리고 저희가 앞서서 좀 몇 테마 살펴봤는데 비트코인 테마도 같이 좀 살아나는 모습이죠. 원화 거래가 가능한 이 비트코인 지갑 앱이 출시가 됐다라는 그런 새로운 뉴스가 있었었는데 어제 상한가로 마친 종목들이 오늘 아침에 이미 또 이틀 연속 상한가까지 바짝 올라서는 모습 또 관찰되고 있습니다. 자, 원전 관련주 먼저 스튜디오에서 분석 들어보죠. 예. 원전 관련주 같은 경우에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인도 쪽의 어떤 신규 원전 수주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정권 때 이명박 대통령이 UAE 쪽 가서 원전 수주 상당히 많이 하게 되면서 한때 원전 테마가 좀 강세를 보였던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일단 인도 쪽 같은 경우에 지금 전체적으로 어떤 세계 에너지 흐름을 봤을 때 원전에 대한 에너지 정책을 봤을 때 원전에 대한 부분도 아직 그렇게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태양광이라든지 이쪽에서 얘기선 조금씩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일단 원전에 대한 얘기가 나와지고 않고 있는데, 일단 신규 수주가 되게 된다면은 최근 상당히 좀 좋지가 않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다시 한번 테마성, 이런 부분에서 모멘텀이 될 가능성은 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모멘텀 다시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있죠.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너무나 많이 테마가 죽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원전 수주가 되는 것이 확인이 돼야지 일단 원전 관련 테마도 강세를 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아무래도 한전기술이라든지 한전 KPC 같은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반등을 보여줘야 나머지 테마들 에너토크라든지 보호성 파워텍, 한양ENG 이런 종목들도 동반적으로 강세를 보이지 않겠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안철수 테마에서 좀 말씀을 드렸듯이 최근에 어떤 테마들의 특성이 아침적인 테마가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은 예전에
보였던 테마들 같은 경우 그렇게 크게 시장에서 부각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조금 테마가 좀 식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제이시엔 같은 좀 이따 다루겠지만, 비트코인과 같이 좀 이따 다루겠지만,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 테마 강세가 형성이 되고 있지만은 지금 원자력이나 안철수 테마 같은 경우는 강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테마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안철수 테마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확정적인 어떤 이슈라든지 뉴스가 나와줘야 좀 강세 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 테마 같은 경우 단발성 테마로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연결해서 한전 KPS 같이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한전 KPS 같은 경우는 원전 신규 수주가 아니라도 조금 충분히 실적적인 모멘텀이 발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전기술이라든지 보성파워때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신규 원전 수주가 이루어져야지 그런 어떤 매출이 발생이 되지만, 네. 한전 KPS 같은 경우는 이미 건설이 되어 있는 원전에 대해서 그 원전의 어떤 보수라든지 정비를 인해서 계속해서 정비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게 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매출이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규가 아닌 기존에 계속해서 어떤 정비로 인해서 어떤 그 꾸준한 영업이 발생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수주 어떤 단가 인상이라든지, 그리고 신규 원전에 대한 부분들 어떤 용역 계약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영업이익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4분기 같은 경우도 650억 정도, 올해 같은 경우 1,600억 정도 예상이 되게 되면서 꾸준한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좀 모멘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최근에 선방을 하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지금 계속해서 추세가 위쪽으로 옮겨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신규 원전에 대한 부분 좀 부각이 돼야지 좀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수급이 조금 받쳐줘야 아무래도 58,000, 6만원 구간을 돌파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내추럴 엔도텍도 연결시켜서 보게 된다면은, 내추럴 엔도텍 같은 경우에는 백수호궁이라고요. 그 여성 갱년기에 상당히 좋다는 그 상품으로 좀 알고 있는데, 네. 국내 쪽뿐만 아니라 이 회사 같은 경우 미국이라든지 북미 쪽이라든지 그 유럽 쪽에 최근에 진출을 하려고, 그리고 해외 쪽에서 매출이 발생이 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그 긍정적인 회사 성장, 이런 부분들에서 유통 주식이 좀 작습니다. 500만 주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통 주식 수를 늘리기 위해서 유상증자보다는 어떤 주주들의 어떤 수익 공유를 위해서 무상증자를 결정했는데, 1차적으로 무상증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알고 싶은 유상증자와 반대로 호재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최근에 미동전자통신인가요? 이 회사 같은 경우도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서, 네. 상당히 시세가 강하게 났었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본적인 부분들, 무상증자는 호재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가가 좀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 계속해서 해외 쪽 매출을 확대해 나가게 되면서 꾸준히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실적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회사라고 좀 평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인터파크. 최근에 인터파크 같은 경우 자회사 상장으로 해서 상당히 큰 폭의 반등이 좀 있었습니다. 자, 인터파크가 지금 자회사 상장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는데, 그 상장하는 회사의 성격과 그리고 인터파크가 최근에 어디서 매출이 발생이 되고 있냐, 이런 부분들 한번 연결시켜 보게 된다면 지금의 주가 반응은 좀 당연하다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최근에 인터파크가 온라인 쪽보다는 어디서 매출이 발생이 되냐면은, 일단 여행 부분에서 그 매출이 좀 발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인터파크 INT가 이런 여행 부분에 관련이 있는 자회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회사가 상장이 되게 되면서 이 회사 어떤 그 지분법 이익이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여행 부분에서 매출이 발생이 되고 있는 부분들 합쳐서 시너지 효과가 되는 부분들이 기대를 해보게 된다면은 충분히 인터파크가 최근에 주가를 강세를 보이니까 여기서 나온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볼 때 인터파크 INT의 어떤 시너지 효과 측면에서 지분법 이익보다는 시너지 효과에 대한 부분들을 볼 때 충분히 호재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조금 전에 잠시 말을 드렸던 부분인데, 제이시언. 비트코인 관련주인데, 일단은 그 해외 쪽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을 했다가 다시 한번 크게 또 급등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조금씩 그 비트코인 오늘 같은 지갑 출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네. 조금씩 상용화에 대한 얘기가 조금 확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수혜가 있지 않겠나, 이런 테마가 좀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요런 그 제시한 앞쪽에 봤었던 원전 관련 테마주보다 비트코인 관련주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다면은 그 실현 가능성이라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테마 쪽에 어떤 그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시언뿐만 아니라 아침에 이루온이라는 종목도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최근에 그 2차 반등이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 번 정도 시세가 한 번 정도 하루에서 이틀 정도 좀 더 시세가 분출이 된다면은 2차적인 고점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접근하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접근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이 정도 특징주 분석은 이 정도
순서로 살펴보고요. 오늘 시장이 미국 증시 급락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었었는데 너무 강합니다. 지금 반등했고 1960선 부근까지 올라왔고 무엇보다 외국인도 사면서 쌍끌이 매수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정태근 팀장님의 한 말씀부터 조언 먼저 들어보죠. 일단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1970포인트가 회복이 전까지는 뭐 관망을 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싶거든요. 네. 일단 1970이라는 숫자가 죄송한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왜 1970을 잡았냐면 지금 중요한 것은 어쨌든 추세가 돌려졌다는 그런 신호가 나와줘야 개인들이 좀 안전하게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1940포인트 존에서 하방에서 나오고 있는 이유가 뭐 최근에 선물시장에서 강한 매도가 나왔었고 현물시장이 좀 약했었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시장 베이시스가 계속해서 좀 강하게 버텨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시장 베이시스가 견조하게 버텨주는 상황 속에서 어쨌든 자동차 섹터 그러니까 시장을 이끌어줄 만한 주도 섹터가 현재 나타났다는 것이 지금 하반기에서 나오는 이유인데 하지만 중요한 건 자동차 섹터만으로는 조금 힘이 붙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뭐 또 다른 주도 섹터가 나타나게 된다면 당연히 뭐 1970포인트를 돌파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뭐 1970포인트라는 어떤 기점을 잡게 되면서 1970포인트는 어떤 숫자에 대한 의미보다는 어떤 추세 전환에 대한 의미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970포인트를 회복을 하게 되면서 추세 전환에 대한 부분들이 확인이 되게 된다면은 그때 조금은 아무래도 코스피 쪽으로 접근해 보셔도 좀 무방하지 않겠나. 이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뭐 1970포인트 회복 전까지 관망하자. 이런 오늘 좀 한마디를 드렸다고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섹터별로 보면 자동차 하나로 이끌기에는 조금 부족할 거고 또 어떤 섹터를 좀 기대하고 계세요? 일단 조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 가격적인 메리트를 봤을 때는 뭐 IT 섹터가 조금 같이 받쳐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섹터 외에 좀 힘을 보태주게 된다면 IT 섹터 지금 급락이 좀 나왔었기 때문에 시장과 동반된 하락이 나왔었기 때문에 시장이 반등을 줄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더 힘을 내주게 된다면은 선물시장과 동반적으로 강한 반등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제가 보기엔 IT라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IT가 아니라면은 조선화학이라든지 이쪽 부분에서 또 기대가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어떤 궁합이라 해야 될까요? 좀 부분을 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IT 자동차 되거나 아니면 자동차 조선 쪽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970 정도까지 올라와야 그래도 안정권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 하셨는데요. 멀리 압구정에서 도움 말씀 주고 계신 정수영 팀장님의 오늘 그 한마디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이 생각보다 강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사실 오늘 뭐 미국 시장 좀 하락 출발 이후에 장중에 사실 상당히 아침에 변동폭이 크게 움직였는데 거의 뭐 마이너스 0.5%까지 갔다가 다시 상승 전환, 플러스 전환까지 만들어내고 있는데 일단 뭐 시장의 분위기 뭐 낙폭과대에 대한 뭐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오늘 분위기 사실 제가 아침부터 감기에 걸려서 목 상태가 좋지 않아서 좀 뭐 시장 분위기도 우울하고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했는데 뭐 상승 전환이 되면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용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일단 뭐 저가 매수에 대한 메리트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저가 좀 낙폭 가대 종목들은 계속 유심히 보시면서 지금 뭐 순환매 장세가 조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오늘 자동차주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 보이고 아마 아까 뭐 정태훈 전문가도 말씀을 하셨지만 뭐 조선이 됐든 따라오는 그런 종목들이 있어야지만 시장의 상승 패턴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올라가는 종목들은 따라서 사실 필요 없다라고 저도 생각이 들고 저가 메리트가 있는 종목, 낙폭과대에 따른 좀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매수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감기 좀 조심하시고요. 저도 감기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다음 주, 이번 주 또 목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다 찔리네. 그러면 낙폭과대주 위주로 보라 하셨는데 오늘은 자동차 빼고 조선주도 반등 가능성에 강한 반등 가능성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저는 뭐 자동차 오늘 뭐 순환매 관점에서 올라가고 있다고 판단이 들고요. 일단 뭐 조선주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사실 IT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가 8조 원대로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뭐 급락이 나오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신저가를 계속 내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IT 종목들 위주로도 뭐 SK 하이닉스만 좀 독보적으로 상승세를 유지를 했었는데 그 여타 다른 종목들 LED 업체라든지 뭐 삼성전기가 됐든 LG 디스플레이가 됐든 LG전자가 됐든
이런 종목에 대한 저가 매수가 이어져야지만 아마 시장의 상승 흐름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아마 제 예상은 실적 발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까지는 아마 순환매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도 삼성전자가 1.8%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듯이 일단 낙폭 가대에 따른 외국인이 진입을 할 때 낙폭 가대 종목들 위주로 아마 매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단 순환매적 관점에서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낙폭이 큰 종목 최근에 워낙 그 조선주의 낙폭이 컸기 때문에 일단 제일 먼저 조선주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IT가 됐든 철강이 됐든 그런 종목들도 순환매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IT로 손실 많으신 분들은 한 번 더 그 매수 사이클을 기다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정승현 과장님, 골든에글 투자자문 정태근 팀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각 현재 선물시장 동향과 필요한 전략까지 챙겨드리겠습니다.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님, 주쌤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말씀하신 대로라면 오늘 추세가 나오는 날이니만큼 황금 라인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일단 미국장이 급락해서 걱정 많이 했는데 삼성전자, 현대차가 살려내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시장이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해외 증시, 특히나 미국 증시의 영향으로 하락 출발된 뒤에 지금 급반등이 아주 빠르게 지금 나왔는데요. 거의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순간적으로 수급의 특징도 없는 상태에서 들어왔는데요. 일단 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들어왔는데 현재 현 선물 쪽에서 선물 쪽의 수급을 보면 좀 부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홀로 매도였던 포지션이 외국인들이 다시 기관계 쪽의 매도 누적이 금융투자를 통해서 지금 발생이 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특징이겠고요. 개인들의 매수세, 투신 쪽의 매수세, 그리고 신규적으로 시장에 자금은 들어와 있습니다. 신규 자금이 들어오면서 동반 쪽으로 강하게는 올라갔는데요. 요게 제가 그동안의 누적 경험치를 놓고 보면 조금 오리무중에 들어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현물이 일단 너무 강해서 오리무중인데 현물이 좀 어설프게 유지가 됐으면 여기서 소리를 질러드리고 싶은데 고점이다라고 좀 잡아드리고 싶은데 현재 현물이 너무 짱짱하게 살아서 지금 현물이 이끌어가고 있는 장세 쪽으로 와 있고요. 파생시장의 수급에서는 부정입니다. 하락 쪽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자신있게 드립니다. 옵션 시장 쪽에서 콜옵션 추이보다는 콜옵션도 조금씩은 들어오는데 풋옵션 추이 자체가 지금 거래 자체가 좀 더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관점을 놓고 봤을 때 현재 시장의 변동을 구체적으로 확대시켜주고 있는 건 바로 이 프로그램입니다. 베이시스 폭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차익과 비차익 쪽에서 매도 출발이 되었고 여전히 지금 매도 우위이긴 하지만 순간적으로 비차익 쪽에서 들어올리는 속도가 커지면서 시장의 변동을 위쪽으로 급반등을 시켜 주었는데요. 자, 이 급반등과 현물의 시세가 파생시장과 지수의 흐름에 고스란히 더 우호적으로 되게 중요한 단기 추세를 만드는 날 만들어 주려면 전제 조건은 반드시 여기서 그 지표 발표 이후에 움직임 자체가 다시 한번 눌림이 강하게 들어오는 것이 아닌 어설프게 들어온 다음에 위로 치고 다시 올라가야지 단기 추세를 상승적으로 가닥을 잡는데요. 그만큼 오늘 지표는 어제 미국에서 핑계를 내면서 밀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매우 전 세계 증시가 매우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위치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아침에 속임수를 만들어내다가 현재 급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우린 요거 있는 그대로 일단 보는데 저희는 지금 진입을 아예 안 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 한 번에 확인 사살을 하기 위해서 매도 포지션을 준비하고 있다가 올라오는 캔들 속에서 너무 빠른 속도라 아웃을 시켰고 현재의 단기 고점 가능성을 지금 보고 있는데 지표 발표 나와야 확정돼서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금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저와 함께 보셔야 될 것은 바로 이 메이저의 수급 중에서도 외국인들 수급에 좀 집중을 한번 해보자 라고 말씀드리겠고
외국인들의 매도 강도 현재는 큰 규모는 아니지만 꾸준하게 매도를 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주도권 안 가져왔습니다. 주도권을 가져올지도 사실은 조금 의미는 한데요. 발표 이유가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니까 그렇게 체크하고요. 자, 매도가 확대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이게 속임수였구나라고 해석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물과 선물의 시세가 정반대로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시장은 잘못 들어가면 손실 자산이 손해를 많이 보게 되는 위치가 걸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현재 오전장 황금 라인 같은 경우는요. 253.80을 여기서 잡아드릴 때 원고를 보내드릴 때만 하더라도 이 캔들이 만들어질 때였습니다. 예, 이 캔들이 만들어질 때였는데 현재 기준점에서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상당히 위로 많이 벌어졌는데 지금도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런 관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매도를 준비해야 되는 건 지표 발표 이후에 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황금라인 위쪽에 있기 때문에 매수 쪽으로 트레이딩을 하시는데 추격 매수보다는 아랫꼬리의 캔들을 이용한 방식을 좀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요. 일단 단기 매도 자리를 좀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선물보다 너무 비정상적으로 강한 현물 시장이다라시면서 조금 주의를 당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일단 미증시 급락에도 불구하고 양시장 모두 이틀 연속 반등을 보이고 있고요. 코스피는 1960에 육박했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투톱이 이끌고 있네요. 출발 증시와에도 2부 이상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